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사실 제가 감기가 걸려서요. 폐를 끼쳐드릴까봐 한 주 미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저명한 분 중에 한 분이고 가장 젊은 운동가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장기표 선생님을 모셔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특히 오늘 또 우리 김미영 앵커는 아주 유명한 분이래요. 전혀 아닙니다. 내가 좀 알아봤지. 알아보니까 아주 특히 그 애국심도 강하고 특히 또 이 이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또 알고 계시고 또 문제도 제기하고 그랬었던데요. 저는 그냥 몇 분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고요. 제가 제목을 장기표 선생님께 오늘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장기표의 푸른색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근데 푸른색 민주주의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인권과 법치와 정의 이런 걸 구현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당 통치를 거의 정당화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가 쓰이기 때문에 그냥 장기표 선생님, 민주화 운동의 대부인 장기표 선생님께서 민주주의를 다시 해석해 주십사 하고 제목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제목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예? 그래요? 예. 문학적이죠. 저는 사실 좀 건방진 말이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특히 또 운동권 출신 중에 제 나름의 독창적인 이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내세우는 이념은 저는 민주시장주의입니다. 근데 이 민주시장주의라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회민주주의, 말하면 유럽에서 근 한 7, 8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그 사회민주주의가 다음 두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즉 시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 사회민주주의에다가, 사회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 자본주의, 말하자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다가 국민 복지를 강화한 것이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입니다. 본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 한 50년 동안, 말하자면 1950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에 유럽 사회민주주의는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다가 국민 복지를 강화한 건데 저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부족하냐면 다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아실현이 도입돼야 된다. 이 민주주의에, 즉 우리가 사회생활,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데 자아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자아실현과 다른 하나는 요즘 환경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태주의, 말하자면 녹색주의가 개입돼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민주주의, 말하자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에다가 국민 복지를 강화한 데다가 뭘 두 개 보태야 되느냐. 자아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생태주의, 말하자면 자연의 순환 질서에 따라서 사회가 운영되고 삶이 영위되는 이 생태주의를 결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결합한 내용을 제가 녹색 사회민주주의라 그랬어요. 녹색, 푸른색이죠. 근데 녹색 사회민주주의 하니까 사회민주주의도 되고, 저는 그래서 또 독창적으로 말하려고 그러면 저는 민주시장주의입니다. 이 민주시장주의를 풀어서 말하면 푸른색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어서 제가 만들었어요. 대표께서 아주 그냥 앞으로 저 말을 좀 써야 되겠네요. 제가 이 말을 딱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 녹색당이라든지 사민주의 이런 것은 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표 선생님은 또 녹색당, 유럽에 있는 사민당 이런 것과 뭔가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다릅니다. 제가 그 다르다고 느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의 남쪽의 이 대한민국에서 진보를 꾀하는 것이 유럽의 사민주의나 녹색당 운동 이런 것처럼 그렇게 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고통 속에서 뭔가 푸르스름한 희망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차이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는 말씀하시는 지금 이 전망이 굉장히 행복한 전망이지만 이 꿈을 꾸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장기표 선생님께서 아무리 야단을 쳐도 꼼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재명한테 지금 혼낸 거 제가 봤거든요. 야, 다른 사람이 이 정도 얘기하면 이재명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대장동 도둑은 놔두고 뭐 잡으려고 한 나만 잡냐. 이렇게 막 해도 아, 저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법정에 가서요. 대한민국 검찰을요. 엄청나게 규탄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 검찰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도둑놈 잡아라고 외쳤더니 이재명이는 안 잡고 이재명이가 도둑이거든요. 도둑은 안 잡고 도둑놈 잡아라 한 나를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했잖아요. 와. 지난 10월 25일 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이재명이가 이런 말하자면 이 사상 최대의 불법 배임 특혜 사건의 주범인데 왜 이 사람을 안 잡아가느냐. 이거는 직무유기다. 이 직무유기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검찰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저런 사상 최대의 불법 배임 특혜 저지른 사람을 검찰이 소환 한번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이냐. 그래서 이 검찰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걸 내가 강조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50년이 넘었어요. 지금 장기표 선생님은 한국 그 진보운동 역사와 함께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김대중 납치 사건, 민청학습령 사건, 내란 음모 사건, 온갖 사건 배후. 그 다음에 뭐 전태일 사건이라든지 청계천 피복 노조, 온갖 사건 뒤에 항상 계신 분인데. 선생님, 제가 지금 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요.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재명 사건이나 이태원 그 할로윈 파티 사건이나, 할로윈 파티가 아니라 할로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한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런 사건들 속에 그동안 진보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셨던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근데 우선 이재명 사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뭐 생략하죠. 뭐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 이태원 사건은요. 어쨌든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죠.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이에 대해서 뭐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그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면 뭐 안전불감증이라든지 또는 뭐 시민의 또 이 그 공공성, 이 공중도덕성 뭐 이런 거 따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지 이거는 윤석열 정부한테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경찰 왜 있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전문적으로 하라고 월급 줘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큰 행사가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오늘 뭐 이태원에서 할로윈 행사가 있는데 어떻게 안전을 유지하지? 그거 우리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일반인들은. 그러나 그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그 정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한 책임 져야 되니까 전부 다 그냥 교도소 보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책임은 당연히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하나 충격이 경찰이 큰 확성기도 없고 심지어는 뭐 저라면은 헬리콥터라도 뛰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심하게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여기에는 공권력이라는 것에 작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찰이 육성으로 막 소리 지르고 있고요. 경찰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좀 슬펐어요. 그래서 공권력이 엄청나게 강한 시대에 진보 운동을 하셨던 선생님 입장에서 공권력에 힘이 없고 권위가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 저는 좀 소회를 좀 듣고 싶어요. 공권력이 무력한 거는 주로 민주노총 같은 데서요. 굉장히 무력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요. 그 경찰이 그냥 말소리를 그냥 과음 지를 게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는 높은 데다가 보고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고성능 마이크를 갖고 와야죠. 그러니까요. 안 그래요? 예. 고성능 마이크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 역 이름이 녹사평역이거든요. 예? 거기 올라오는 사람들 여기 지금 사람이 지금 치여가지고 지금 막 쓰러지게 생겼으니 더 이상 올라오지 마라. 이거를 우리가 말로 해가지고 들리겠어요?
고성능 마이크로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경찰이 또 빨리 뒤쪽으로도 가고 앞쪽으로도 가고, 즉 뒤쪽으로는 못 오게 만들고 앞쪽으로는 빼내고 이런 조치를.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말처럼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누가 그 뭐 사고 일어나라 날 줄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경찰은 그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이렌 하나도 못 울리게 된 이 시대에 저는 소름이 너무 끼쳐요. 네. 경찰이 왜, 사실 위기가 감지된 건 제가 알고 있었던 시간도 10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간 시간은 새벽인데, 저는 경찰이 사이렌 하나도 울리지 못하게 된 것이 뭘까 계속 생각 중이에요. 예, 그래서 나 오늘 뭐 이 방송에 이 말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어쨌든지요,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든 없든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그 다음에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은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흔히들은 사퇴해야 된다 그러는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이상민 장관은 또 말도 또 대단한 말 했잖아요. 정말 맞지도 않은 말을 했어요. 두 가지. 사람이 많이 모인 것 같지 않다. 경찰력 도입해도 안 된다. 뭐 말입니까 그게? 사이렌 한 번 울리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데, 지금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오늘 중요한 얘기를 못하는데, 장기표 스님께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 4시에 신문명 사랑방에서 이 얘기를 다룬다고 하십니다. 신문명, 김지하 스님의 생명사상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저는 김지하 선생님 생명사상 아주 좋아하고 거기서 또 제가 많은 걸 또 배우고 그랬습니다. 두 분이 친해하셨죠? 아주 가깝죠. 내 선배죠. 선배인데 아주 뭐 가까운 사이죠. 이런 글을 쓰셨어요. 김지하가 노벨상을 받지 못한 게 내게는 한이다. 그럼요. 김지하 씨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김지하 씨가요, 정말 문학적으로도 천재고, 김지하 씨는요, 동서고금의 철학, 문학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래서 난 또 그 다음에 또 고생도 많이 했고, 딱 노벨 문학상 받기에 딱 적합한 분이지. 나 그래서 그거 받았어야 되는데. 나는 노벨상을 좋아해서는 안 돼. 선생님이 쓴 글이 김지하 작품으로 오해된 적도 있다고 하던데요? 뭐 오해라기보다는 나는 뭐 도망다니면서 썼으니까 그 시가 뭐 좀 그럴듯해 보이고 길어요. 그러니까 뭐 수사기관에서, 옛날에는 정보부에, 중앙정보부에서 이는 뭐 그것도 일본에서 막 번역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김지하 씨가 썼을 거다. 제목이 민중의 민중의 소리예요. 소리죠. 제가 그러면 스님들 일단 시인이시네요? 근데 그 덕분에 제가 팬클럽의 시인으로 그 김지하, 양성우, 장기표 이래가지고 또 팬클럽에서 국제 팬클럽 있잖아요. 그래서 구명운동도 해주고 그랬어요. 선생님, 그때 1970년대 운동하셨던 분들, 그 진보에 대한 꿈이 너무나 지금 제가 생각해도 또렷하고 또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지금 진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은 다 종북이에요? 저는 진보가 아니지. 그 시대 상황이 바뀌면요. 진보가 왜 이렇게 왜곡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이제 이 기회주의성. 지금은요, 저 사람들은 사회주의 비슷한 거 주장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사회주의도 딱 아니에요. 종북은 또 사실이야. 그렇다고 또 북한에서 살아라 하면 또 전혀 살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자기네들의 정략적 이익, 개인적인 탐욕을 충족시키는, 말하면 정략으로서 저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만약에 거꾸로, 만약에 국민의힘당이 만약에 뭐 친북을 한다면 저 사람들은 또 반복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정도에서 내용도 없는, 정략적으로 친북하고 뭐 또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뭐 우리 민족은 하나인데 앞으로 통일해야 될 사람들인데 자꾸만 비난하면 되느냐, 뭐 이런 말 하는데 그거요 금방 바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지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보연하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진보가 전혀 아닙니다. 선생님의 신문명이라 이게 진보죠. 제야말로 진보주의자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지하 선생님의 생명사상이나 그런 것, 또 김동길 선생님 얼마 전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꿈꾸었던 것이 진보인 것 같은데 지금
다 변절자로 부르거든요. 예. 그 변절자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나는 그래서 예를 들면 김지아 선생의 생명사상 참 김지아 씨가 대단한 분입니다. 그럼 이것도 길게 말할 수 없고 또 박셰일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그 굉장히 그요. 뭐 자기는 뭐 보수주의자라고 막 굉장히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사람 자네 같은 사람 생각이 그게 진보야 이 시대에 그 진보를 옛날에는 사회주의가 진보였어요. 지금은 사회주의는요 보수도 못 돼요. 수구예요, 수구. 그래서 이 진보도 보수도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데서요. 지금은 그 말도 안 나오지만 한 20년 전에는요. 공산주의를 계속 주장하면 러시아 사회에서 저거 보수주의자다. 왜? 공산주의 하던 나라가 계속 공산주의 하니까 보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끊임없이 바뀝니다. 조영래 변호사님이나 김지아 선생님이나 장기표 선생님이나 김문수 지사님이나 이런 1970년대, 80년대 아주 빛났던 정신들이 왜 다음 세대를 못 길렀을까? 그건 이제 참 내가 부끄러워하는데 내가 그 옛날에는 운동권에서 얼마나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내 후배들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내 후배들이에요. 근데 굳이 변명을 한다면 8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82년 3년부터 주사파는 85년도부터 그렇죠. 86년 사회주의는 82년도부터예요. 근데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이 범람 홍수 주사파의 이 홍수를요 내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게 내 변명입니다. 이는 변명이고 실제로는 내 같은 사람한테 굉장히 책임이 있죠. 선생님은 1970년대에 심지어는 베트남 참전도 스스로 하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스스로가 아니라 이제 군대에 가니까 월남 가라 하니까 갔죠. 나는 월남전도 참여하고 나는 또 그러고 국가가 정책 나는 월남전도 반대한 사람이에요. 본래는. 그러나 국가 정책으로 결정되는데 내한테 떨어졌으면 나는 가야 된다는 사람, 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군대도 가고 뭐 월남전에도 참전하고 다 했죠.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 진보판에서는 너무나 독특한 분이에요. 그냥 기인으로 통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기인이라도 내가 이왕 말씀 났으니까 내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한 번도 빠져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 빠지지 않은 이유는 독재인 거라.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 독재예요. 나는 막 독재 사회에서는 못 살겠다. 그 다음에 또 이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이름으로 말하면 사유재산을 다 없애거든요. 나는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론이 있는데 생략하고. 그래서 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여러 가지 배운 점들은 많이 있어요. 그건 왜? 사회 현상을 보는 인식론에서 그 마르크스 유물론은 꽤나 공부할 게 많이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르크스 레닌 주의에 빠져본 일은 없는 사람이야. 그걸 신봉한 일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어. 이론적으로도 반대하고 실천적으로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북한은요 더 말할 게 없어요. 북한 그거요 우리 어릴 때부터도 저 김일성 독재라는 거 모릅니까? 그 김일성 독재 밑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나는 그래서 주체 사상도 운동권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주체 사상을 한 번도 신봉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은 아마 굉장히 드물 거고 또 더욱이 이름 있는 사람 중에서는 아마 내가 그 유일할 겁니다.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주체 사상이 범람해 올 때 선생님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거요. 내가 그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죠.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제 징역을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교도소에 사는데 이제 주체 사상은 85년도 6년도에 성했어요. 아주 그 김영화이라는 사람이 강철 강철 서신을 그냥 통역당 목소리 방송 듣고 쫙 내면요 이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때 이제 교도소 있으면 이제 우리 후배들이 나 영환이하고도 징역도 같이 살았거든요. 홍성교도소. 그러면은 애들이 영환이 씨 자식 저거 말이야. 저 주사파 저거 대단한 주장한다고 다 이렇게 했던 일이 내가 좀 출소를 해보니까 얘들도 전부 다 주사파가 다 돼버렸어. 아이고. 그래서 못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기회주의이기 때문에.
이익과 관련돼 있죠. 또 그래도 그래 안 하면 못 살아. 그 옛날에 여기 내가 또 말해서 왔는데 여 심상정이나 노회찬이나 이 사람들은 전혀 친북 세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은요 주사파나 같은 세력이 돼버렸어요. 왜? 그 당에 가서 그거 안 하면은 대표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민주화 운동한 것에 대한 대가도 받지 않으셨죠? 그건 뭐 여기서 또 뭐 그거는 뭐 별로 뭐. 그러면 선생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 습다입니다. 습다. 스스로 왕따. 왕따가 아니에요. 나는 뭐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우리 후배들은 내가 예를 들자면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비판하고 뭐 주체 사상은 아예 뭐 굉장히 내만큼 반북한을 한 사람이 드뭅니다. 나만큼 북한 정권을 많이 규탄한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치 우편항이라 그러나 우경화 된 것처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우리 사회는 지금 그렇잖아요. 민주당 문재인 정권 비판하면 한나라 국민의힘 지지자가 되고 국민의힘 비판하면 민주당 지지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 비교적 나는 뭐 진짜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좀 종교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저는 부정선거 작년에 그 배춘율 투표지가 나오고 민경욱 지역구에서 그러고 나서도 다 입 다물었는데 선생님은 그 증거 나오기 전까지는 가만히 계셨지만은 딱 증거 나오고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부정선거 봐야 된다고. 와,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이해관계 때문에 침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나도 부정선거의 개연성은 있다고 봤지만 나는 뭐 통계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부정선거를 한 군데서 한 게 아니고 5천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선거를 했는데 부정선거가 증거가 확실히 있을 때 주장해야 되는데 마치 그 민경우 의원 그 있잖아요. 그 뭐 배춘 이렇게 사는 거 아니 그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그 법정에서 그 공개된 거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여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게 부정이지. 그래서 내가 근데 또 문제는 이것 문제도 문제지만은 이런 사례가 나왔으면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도 해야 되고요. 수사도 해야 되고 그걸 안 하는 걸 보면서 내가 규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선생님 솔직히 제가 선생님 모시고 꼭 여쭤보고 싶었던 거 뭐냐면 저는 89학번이고 70년생이지만 항상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 마음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나라가 좀 이상해졌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 느낌의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평생 나라를 위해서 살아오신 선생님 입장에서 지금도 한국에 미래가 있긴 있습니까? 미래가 있죠.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한민족이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한민족이 앞으로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난 되리라고 봐요.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과 현재 지금 한국 사회는요 난장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흔히 이 보수 세력들은 일단 문재인 정권 탓이다. 문재인 정권 탓도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요 정의가 사라진 거야. 정의가 사라지고 이 폐해를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만의 탓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점에서는 보수 정권이 더 오래 집권했지 않습니까? 보수 세력한테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그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이 사물을 판단해야만이 개선책이 있다고 보고 저는 그러나 이왕 말씀 났으니까 왜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될 수 있고 또 돼야 된다고 보느냐 하면 저는 요즘의 이 세상의 변화 말하자면 이 정보화 사회도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지만 특히 제4차 산업혁명 하는 거 있잖아요. AI 또는 드론 또 로봇 또 IoT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 이런 거요. 특히 메타버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잘 대비하면 또 잘 대비할 수 있는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도 갖추고 있어요. 이걸 잘 좋은 이런 말하자면 아까 말한 제4차 산업문명에 따른 이 변화를 우리가 잘 수용하면서 잘 대처해서 말하면 새로운 정치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 세계적인 나는 모범국가가 될 수 있고 또 되도록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난 나이도 먹었지만 그걸 만드는데 나도 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주변에 선생님을 정말 사랑하셨던 친구들, 그분들 김정남 예전 김정남 수석도 아시죠? 예. 그 인간 해방을 위한 긴 여정 장기표라는 글에서 선생님에 대한 굉장한 애정을 담았는데 그 일관된 목소리가 장기표가 잘 되는 거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예. 죽기 전에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은 한번 잘 되는 거 보고 싶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너무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했죠. 너무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김해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낙선되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저는 그건 증거 없는데요. 예. 더더욱 당사자인 내가 부정선거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웃음거리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선생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인생을 딱 봤을 때요. 정말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잘 되기를 너무 소망하고 바라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푸른색 민주주의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항상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것 같은 드리머, 몽상가처럼도 보이나 봐요. 그렇게 몽상가라기보다는 저보고 너무 이상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주의자. 예. 근데 이제 이상주의가 조금 더 지나치면 이제 몽상주의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야말로 현실주의자예요. 왜 그러냐? 지금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직시해야 됩니다. 오히려요, 이 세상의 변화를 직시하지 않고 맨날 옛날 얘기 계속 하고 있으면 나라 망합니다. 그건 현실적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야말로 몽상가들이지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저도 저 비슷한 사람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김정남 수석 글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예전에 서울대학교 기념 체육대회를 할 때 1500m 달리기를 할 때 선생님이 출전해서 꼴찌를 하셨다면서요. 혹시 아세요? 알지. 근데 저는 그때 나중에 실력도 없으면서 운동도 못하면서 잘 못 달리면서 왜 굳이 나갔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돼 있어요. 가을 하늘 아래서 한번 마음껏 달려보고 싶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저기 운동선수도 아닌데 뭐 1등 해가지고 상 받으려고 갔겠어요? 진짜 가을 하늘 아래 한번 뛰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선생님이 이 나라에서 그 인생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멋지게. 나는요, 뭐 멋지게는 많이 못 사는데 굉장히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그 선생님의 행복을 담보해 드리려면은 정말 좋은 가족이 있어야죠. 뭐 가족들이 같이 띄워주거나 참아주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똑같이 이상주의자이자 몽상가이자 또 현실주의자인 사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진 않아.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그냥 평범한 현실적인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하는 게 뭐 꼭 동의가 안 돼도 부부니까 굉장히 공감해주고 이때까지도 참아주고 그래 해왔습니다. 거리의 혁명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이 세상 바꿔야 됩니다. 혁명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생각하실 때 사람이 제일 행복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돈이 많다고, 뭐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많은 명예를 얻고 있다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건 순간입니다. 뭐가 행복하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행복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함께 행복할 수도 있고, 만약 돈이 많아야 행복하면요, 어떻게 돈이 다 똑같이 많을 수가 있어요? 또 내가 많이 가지면 또 못 가지는 사람도 있고, 또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 누리고, 우리 김미영 대표 하고 싶은 일을 이래야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 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정치를 합니다. 신문명, 생명. 지금 그 입장에서 지금
이재명 수사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이재명 수사는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뭐 이미 전과가 사범인데다가 전혀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재명 씨는 길게 말할 게 없어요. 여러 사건인데 대장동 사건만 하나만 하더라도 사상 최대의 불법 배임 특혜 사건입니다. 그 김만배라는 사람이 그 끼어들어가지고 돈 벌었잖아요. 그 김만배, 정영학, 남욱 이 사람들이요. 그 사건 날 때, 작년 이맘때, 그렇지. 그 사건 날 때까지 실현된 이익이 얼마냐? 8,500억 원이에요. 와. 배당받은 게 4,040억 원. 저, 아파트 분양해가지고 얻은 게 4,500억 원.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총은 2조 원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 작년 이맘때까지 실현된 이미 이익 본 게 8,500억 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겨주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에요. 이런 걸 뭐 배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요, 이게 왜 또 배임이냐? 그 대장동 사는 그 원주민이랑 합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 땅이 당시에 시가가 600만 원 할 때 그러니까요.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 280만 원에 강제 매입했어요. 이걸 이래가지고요, 얼마에 팔았냐? 1,300만 원에 팔았어요. 그 성남 시민들이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한편으로는 땅 허락에 강제 매입당해서 손해, 또 비싸게 사서 또 손해. 그것뿐만 아닙니다. 공영개발을 할 때는요, 분양가 상한제도 또 없어요. 그 지금멋대로 그러니까 시세대로 그러니까 분양가를 올려 묵었거든. 이렇게나 배임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대한민국 검찰이요, 소환도 하면 안 합니다. 소환도 하면. 이 사람 때문에요, 죽은 사람이 4사람입니다. 유한기, 김문기, 이병철, 이것도 이 사람은 이름이 공개가 안 되는데 법화 문제로 가까웠던 사람. 배소연 김모 씨 4사람이나 죽고요. 또 이 사건으로 또 뭐 김만배, 뭐 유동규, 뭐 남욱, 정영학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 종범들,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재명 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른 방침을 따랐을 뿐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 지시하고 또 이재명 씨가 스스로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은 내가 설계하고 내가 감독하고 내가 설계하고 지시하고 감독했다. 그 사람을 소환도 한 번 안 합니다. 이 나라에 검찰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선생님의 동료였던 소위 말하는 그 많은 진보 세력, 뭐 이해찬이니 누구니 민청학령은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재명을 지지하기 때문이라는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그 진보 세력, 그 민주화 세력, 소위 민주화 세력에게 좀 쓴소리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요, 진보도 아니고 뭐 그 이념을 갖다 붙일 수 없고 탐욕주의자예요. 이기주의자예요. 이기주의자. 그리고 기회주의자고. 근데 저 대장동 사건, 이재명 씨, 뭐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나 뭐, 저 대장동, 백현동, 법카, 성남FC 이런 건 놔두고라도 이미 전과가 4개예요. 그것도 파렴치한 전과가. 국회의원 후보도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 역사상 나온 가장 탁월한 정치 지도자다 계산인데 그 돈 힘이 작용 안 했겠습니까? 그 이재명 씨요, 그렇게나 김만배한테 8,500억이나 되는 돈을 안겨주는데 이재명이가 바보입니까? 자기 이익 안 챙기고 그 안겨줄 사람이겠어요? 더더욱 또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일부러 없애가면서까지 얼마든지 초과 이익 환수해도 김만배 같은 사람이 그럼 난 안 하겠다 할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봐요. 이게 상식 아니에요, 상식.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 갔겠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 되고 대통령 선거하는 데 썼겠죠. 이거를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검찰 고위직들 있잖아요. 박영수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또 최재경 전 민정수석 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검찰 고위 간부들 한 사람들이 그 대장동 사건에 위에 있어요. 그 50억 클럽 뭐 이런데, 그래서 아마 수사하지 않는가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요 이 윤석열 정부가 또 문제가 됩니다. 탐욕과 부패를 향하는 싸움. 그 결과 선생님 지금 저는 이제 이 사진을 일부러 제가 갖고 왔는데 이 사진 보면은 그 이분인가 저 이소선 어머니. 예, 전태일 어머니. 그쵸. 예. 어머니시죠. 예. 아, 노동 해방의 꿈, 인간 해방의 꿈 이런 것들이 지금은 탐욕으로 흘러가 버렸는데 요즘에는 선생님은 민주노총도 아주 가감하게 비판하시더라고요. 제가 요 전태일이 어머니인데 내가 민주노총에는 전태일이 없다. 저 사람들은 맨날요 전태일 정신 계승하는 노동해방 정치하자 하는데 민주노총은요 전태일을 덜먹일 자격이 없습니다. 왜? 민주노총이요 전태일 같이 저 노동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해서 싸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전태일이가 지금 살아 있다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저 중소자영업자 이런 데 있는 말하자면 저 연봉 3천만 원도 잘 안 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지. 민주노총 조합원은 물론 여기에도 민주노총에도 비정규직도 좀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다요 연봉이 평균 7천만 원 이상입니다. 노동 기족인데요. 예. 민주노총에 갔으면은 전태일이 없다. 선생님 저기 김대중 씨하고도 친했죠? 뭐 친했다기보다 제가 김대중 선생하고 같이 활동을 많이 했죠.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 관련해서도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 오늘 4시에 또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부러 하고 또 계속 모셔서 여러 가지 얘기. 오늘은 그냥 시작이죠? 예, 시작이에요. 제가 그래도 오늘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네.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그 시간이 딱 35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 얘기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나한테 말을 많이 끄집어냈는데. 예. 선생님 지금 그 민주노총을 비판하면서 결국은 민주시장주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시장의 위기도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도 있거든요. 이 자유민주주의 위기 이 속에서 선생님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시고 싶다 이렇게 포부를 마지막 멘트로 해주세요. 그래요. 저는 뭐 저기 문재인 정권 이른바 좌파 정권이 우리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기 김정은 정권이요. 저 문재인 대통령이 남한을 갖다 바치려고 해도 바치도 안 합니다. 저는 적화통일 될 수가 없고요. 또 김정은이도 적화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통일해놔 놓으면요. 설사 막 김정은이가 여기 통일 대통령으로 뽑혔다 하더라도 2달도 못 갑니다. 그렇죠. 그걸 또 김정은이가 압니다. 뭐하는데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는 이미 대세입니다. 승리했죠. 이미 이건 없어질 수가 없는 거고 또 시장 경제는요 너무 시장 경제만 몰두하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시장주의 시장 경제를 하되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가하는 그런 시장 경제를 해야 된다. 이래서 저는 민주시장주의를 주장하는데 그런데 이 민주시장주의에 조금 전에 말한 이거는 상식이고 아까 말한 대로 2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즉 자아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다른 하나는 뭐냐? 이걸 녹색주의, 생태주의, 즉 자연의 순환 질서에 따라서 사회가 운영되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이런데 아까 내보고 이제 포부가 뭐냐 그러는데 저는요 한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의 정치는 정상배의 정치입니다. 여기는 사실 여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정상배의 정치를 끝장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말하자면 제4차 산업혁명, AI, 메타버스, 드론, 등등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 오면 국가 운영 방안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배의 정치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맞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일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신문명 정치 아카데미를 이번에 개설을 했습니다.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안에 신문명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3개월 코스로 정말 말하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국정 운영 방안과 또 정치적인 인품을 갖춘 정치 신인들을 배출해서 이 나라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한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를 길게 못했지만 핵심은 다 한 것 같아요. 장기표의 푸른색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딱 제가 맞아요. 목표를 잃었어요. 유럽 사민주의나 녹색당 사상을 다 넘어설 수 있는 넘어야 됩니다. 자아 실현, 개인의 자아 실현. 지금 이 한반도에서 진정한 독재와 권위주의와 그리고 부패와 탐욕을 넘어설 수 있는 신문명 정치 사상을 펼치고 계시는 장기표 선생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좀 짧게 마무리하고요. 또 여의도로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